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아루로입니다. 오늘은 여행 가서 제일 많이 드시는 음식이죠. 바로 햄버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영상 설명에 링크를 걸어 놓고요. 사용하는 재료로는 스틸 만앤번의 드로잉북입니다. 이거는 두께가 조금 있어서 채색을 해도 종이가 울지 않아요. 그 재료 설명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필로 초안을 잡을 거고, 그리고 스테들러 펜으로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초안 잡기입니다. 이 햄버거 같은 경우는 뭐 상추가 얼마나 나왔냐, 얼마나 꺾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상추가 있다, 토마토가 있다, 그리고 뭐 피클 같은 소스, 그리고 고기, 배고프네요. 그리고 밑에 또 고기, 상추, 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추의 모양을 정확히 흉내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추가 있다 정도로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초안이니까요. 작가님들도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이제 햄버거 잡았고, 그 밑에 상추는 좀 이런 식으로 잡고요. 일단 전체적인 틀부터 그릴게요. 이렇게 틀.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상추가 또 있네요. 상추 그려주고, 대략적으로만 연필로 그리는 겁니다. 고기 그려주고요. 고기는 많으면 좋죠. 고기 또 한번 두껍게 한번, 고기 두께를 하나 더 조금 더 그려주고, 조금 남네요. 저희가 소스도 채워주고, 고기 두께를 조금 더 가져갈게요. 그리고 토마토 상추를 더 가져가죠. 그리고 연필의 장점이 뭐예요? 조금 안 맞다 싶으면 수정할 수 있잖아요. 토마토 그려주고 상추 그려줬죠. 그리고 빵을 여기까지만 그냥 그릴게요. 네, 빵. 자, 이 정도 그리면은 다음에는 이제 펜으로 그릴 거예요. 펜으로 두껍게 그리는 이유는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고, 연필보다는 이제 채색을 했을 때 이게 유성펜이기 때문에 번지지 않아요. 펜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는 해칭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형태만 잡는다는 생각으로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상추의 불규칙한 모양을 보고 그리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밑에는 토마토가 있죠? 토마토가 있는데 좀 뭐 소스도 요 밑에 같이 그려주고요. 토마토를 길게 그려주세요. 이게 상추겠죠, 다. 어차피 추가적인 이제 스케치는 채색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림을 꾸며줄 때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그리고요. 다음은 고기, 제일 중요하죠. 고기 그려주면 동시에 치즈도 조금씩 녹은 거 이런 식으로 덮어주세요, 고기를. 네. 자, 다음에 또 고기인데요. 그리시기 전에 먼저 앞에 있는 거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상추가 더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추를 먼저 그려줄게요, 고기보다. 이 밑에 고기 밑에 상추를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기를 마저 그려줍니다. 우둘투둘한 느낌은 이따가 채색을 다 한 다음에
제가 채워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도톰한 빵을 마무리해 줄게요. 그럼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뭐 해칭 조금이나 이런 거는 채색을 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거고, 이제 채색을 할 건데요. 채색을 할 때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윈즈앤 뉴튼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물통이 필요하죠. 물통은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림을 그리니까 병뚜껑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뚜껑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반드시 수채를 하기 전에는 휴지를 같이 준비해 주셔서 부채, 뭐 예를 들어 부추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물감을 닦아내고 여기를 팔레트로 쓰면서 칠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채색을 하기 전에요, 여기 지금 연필 위에 펜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연필 선은 반드시 지우개로 지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채색을. 이제 부채에 물을 좀 적시시고요. 채색을 하실 때는 가장 연한 색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마른 뒤에 진한 색으로 칠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빵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사용하는 물감이 윈즈앤 뉴튼 12색이다 보니까 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색을 어떻게 최대한 표현할 거를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황토색을 좀 연하게 만들어서 빵의 베이스를 칠해 줄 건데요. 뭐 옛날에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색이 나오는지는 미리 칠해 보세요. 칠해 보시고, 이런 색이 나오는구나, 이런 색이 나오는구나 체크를 하시고 실제 그림을 칠해 주는 겁니다. 거의 색이 안 나오게 베이스니까 칠해 주세요. 칠해 주시고, 또 동시에 색이 안 칠해진 부분 칠해 주시고, 또 동시에 이 색과 동일한 색이 지금 아랫부분이잖아. 아랫방 최대한 색을 쓰면요, 그 쓰는 부분은 다 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빵의 베이스를 칠해 놓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기억하셔야 될 건 색을 만든 다음에 항상 종이에 먼저 칠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칠해졌기 때문에 지금 마르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상추를 먼저 그리고 싶은데, 상추를 그리다 보면 또 번집니다. 이게 덜 말랐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여기와 겹치지 않은 부분 어디 있어요? 뭐 토마토나 고기, 이 고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칠해 주는 겁니다. 토마토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마토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먼저 칠해 주는데요. 역시 베이스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섞은 연한 색을 먼저 칠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토마토. 자, 그리고 한 번 더 고기도 한번 칠해 볼게요. 고기는 밤색으로 칠해 주는데, 항상 칠하기 전에 먼저 칠해 보고 고기를 베이스를 칠해 주는 겁니다. 사실 작가님들께서 뭐 이게 익숙해지면은 바로 진한 색부터 바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제일 편해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작가님들께 어떻게 칠하는 순서를 좀 천천히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베이스부터 칠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이쯤 하면은 이게 수채화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말라요. 그래서 바람을 조금씩 불러주면서 말려주고요. 다음은 이제 상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추는 뭐 초록색이죠.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그 윈즈앤 뉴튼 12색 보면 초록색이 두 개예요. 연한 초록색과 진한 초록색이 있는데, 일단 연한 초록색으로 한번 칠해 보고요. 이런 칠해 줍니다. 베이스로. 그림을 칠하실 때는 이 그림을 꽉 채워서 칠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이제 흰 칸이 남아 있어도 돼요. 그것도 그림의 뭐 얼룩덜룩한 모습이 조금 그림을 멋있게 만드는 거니까. 자, 상추 또 아래 있죠?
이렇게 연한 색으로 먼저 베이스를 칠해줍니다. 섞이지 않게. 자, 이게 어떤 색이 들어가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뭐 있죠? 치즈죠, 치즈. 치즈도 노란색, 연한 색으로 노란색 어떤 색 나오는지 보고 이제 칠해주는 거죠. 노란색도 위즈앤 뉴튼 보면 두 개예요. 연한 노랑과 진한 노랑. 그래서 이거 보시고요. 이 정도로 칠해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어두운 부분과 마요네즈 소스인데 이 부분은 약간 주황색과 밤색을 섞어서 작가님들이 그냥 있는 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 공백을 메꿔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로 베이스를 칠해 주시고요. 이쯤 해서 팔레트 있죠? 저희는 계속해서 휴지로 닦아주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행 드로잉은 이제 한정적인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치워주셔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말립니다. 자, 어느 정도 말렸으면요, 이제 조금씩 꾸며 볼게요. 위에부터 빵부터 꾸며 보는데요, 이 익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주황색이 생각나서 칠하려고 하는데 주황색은 칠해보면 이런 색이 나와요. 그래서 빵이 좀 맛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색에다가 좀 노란색 한번 섞어 볼게요. 아니면 말고요, 노란색 섞어보고 만족할. 이거 맛있는 색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들었다 치면은 실제로 칠해 보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끝에 경계면은 약간 연하게 해주고요. 맞닿은 부분은 조금 진하게, 맞닿은 부분은 조금 진하게 그려주는 게 예뻐요. 그림 잠깐만요. 이렇게 맞닿은 부분은 조금 진하게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윗부분, 번 부분은 다시 주황색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채화의 장점이죠. 경계면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물만 묻혀서요, 경계면을 슥슥 없애주세요. 경계면을 없애면서 이렇게 빵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있잖아요. 아랫부분은 윗부분보다는 주황기가 조금 더 적어요. 그런 거 보니까 좀 노란색을 더 칠해줘서요, 노란색 위주의 아랫부분을 칠해주고요. 역시 수채화의 장점이죠. 물로 이 경계면을 흐릿하게 칠해주는 겁니다. 그럼 벌써 빵 맛있는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계속 밤색도 쌓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밤색도 만들어서 쌓고 좀 꼭 계속 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작가님들이 색을 좀 익숙하게 다루시면 그때 아주 충분하고요. 다음은 이제 상추 칠해 볼게요. 상추도 이제 좀 진한 색을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아까 말한 진한 초록색을 보시고, 자, 이런 색이 나오네요. 아주 상큼해요. 자, 그럼 조금 진하니까 연한 초록색이랑 조금 섞고요. 자, 그래서 어떤 색이 나오는지 보아요. 너무 상큼한 색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좀 초록색을 더 섞고, 그러면서 색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경계 부분이나 좀 어두운 거 다 칠할 필요는 없고요. 좀 어두울 것 같은 그런 맞닿는 부분 이렇게 위주로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색을 여러 번 칠하면서 좀 그림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채색은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색일까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기존 갖고 있는 채색 도구로 색을 만드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고요.
물을 많이 쓰면 연해지고 물을 적게 쓰면 진해지고, 그런 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상추를 계속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상추에 그런 모습 계속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 상추도 제가 그 색을 만들었으면 이 색이 또 쓰이는 부분이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요, 아랫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칠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상추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더 쌓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칠하고요. 다음은 이제 토마토 부분이 보여요. 토마토 부분은 아무래도 다 색이 칙칙해요, 뭔가. 그래서 좀 선명하게 한번 토마토를 칠해볼까 해요. 여기요. 좀 이런 그림에서는 또 선명한 색이 들어가면 또 그림이 임팩트가 있어져요. 이렇게요. 그래도 수채화 자체가 물을 계속 끌어서 쓰기 때문에 뭐 그냥 동일하게 칠해지지가 않아요, 면적이. 그래서 그림이 뭔가 더 그럴듯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중요한 고기죠. 고기는 진한 밤색을 쓸 건데요, 밤색인데 진한 밤색을 더 섞어서 고기에 얼룩덜룩한 면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색인지 미리 칠해 보고요.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옆에다 좀 이렇게 당기고, 자, 고기 한번 칠해 보고요. 고기는 우둘투둘한 면이 좀 많아서 좀 질감도 가끔 살리면서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려줍니다. 색을 칠하면 좀 더 그림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건 연필과 펜 드로잉인데, 연필을 제일 많이 쓰죠. 근데 가끔 너무 이제 색이 예쁘거나 색을 더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조금 그림을 고기를 칠했는데 조금 얼룩덜룩한 부분을 더 표현하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빨강색이랑 진한 밤색을 섞어서 좀 색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스킬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따가 펜으로 다시 덧칠하면서 조금 표현하긴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좀 처음은 이상한데 이제 마르면 조금 그럴듯해집니다, 이게 이런 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정도로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좀 아까 토마토처럼 좀 치즈 부분을 좀 더 완전 진하게 그릴게요. 좀 선명하게. 물감을 많이 뭉쳐야 돼요. 선명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치즈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즈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채색을 해주고요. 그림을 보시고 사진을 보시면서 조금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색을 작가님들께서 좀 만드시면서
좀 칠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토마토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명암도 주고, 이게 계속 얹어가다 보면은 수채화는 진짜 멋있어져요. 그래서 채색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어느 정도 마른 상태면은요, 스테들러 아까 0.3 꺼내서 조금 이제 질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해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칭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뭐 빵의 어떤 이런 질감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여기 아랫부분에도 또 몇 가지 이렇게 오돌토돌한 부분도 점이나 선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림이 조금 더 재밌어지죠. 그리고 상추도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나 벌어진 부분, 해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이런 선을 통해서 꾸며줘도 돼요. 선을 더 표현해줘도 되고, 이렇게 이런 점이나 역시 오돌토돌한 선으로 더 표현해줘도 좋고요. 그리고 역시 치즈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선으로 조금 더 질감을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이런 선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토마토에는 이런 선을 좀 써주고, 좀 그림을 좀 재밌게 작가님들 특유의 스타일로 표현해 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고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글동글 이런 질감 볼펜으로 마지막 표현해 주면은 또 그림이 재미있어집니다. 작가님들도 작가님들 스타일로 채색도 해보고 스케치도 해보고, 그리고 채색 후에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한번 넣어보면서 작가님들만의 햄버거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